아무래도 이제 수술 자체의 이제 효과가 얼만큼 줄였느냐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저기서 얼마 줄인다는데 여기는 얼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그런 논점들을 제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덜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대부분 많이 줄여주려는 쪽으로 지금까지 수술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단 말이죠. 성형은 솔직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한바름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마가 이제 넓어서 평소에 이제 앞머리로 가리고 다니고 있기는 한데 이제 머리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완전히 가려지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마 축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이 이제 흉이 심할까봐 걱정이 된다. 네. 근데 이제 주위에 아마 이마 축소나 이런 걸 한 분들을 보셨나 보죠? 그런 분들을 보니까 흉이 좀 잘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그럼 이런 게 이마를 그 줄이는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흉터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원장님의 어떤 손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실력에 따라 다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마 축소에 있어서 흉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어떤 식으로 수술했느냐, 그 다음에 수술할 당시에 내 상태는 어땠는가, 수술을 받는 나의 상태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흉터 혹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흉터가 결국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마 축소를 하고 나면 흉터가 보인다 라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흉터가 보인다. 당연히 보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이 흉터가 굉장히 두꺼워지거나 혹은 붉어져서 남들 눈에 굉장히 눈에 띄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이마 축소의 흉터 자체는 그렇게 수술을 받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하실 만큼 이렇게 눈에 띄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코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코 밑에 이렇게 흉터 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눈에 되게 띄거나 엄청나게 신경 쓰이시나요? 보통은 신경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쌍꺼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이 쌍꺼풀 라인, 눈을 감았을 때 생긴 쌍꺼풀 라인에 흉터가 남지만 사실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앞트임이나 뒤트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술 방법이나 아니면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 따라서 흉터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그거 트임을 했을 때 흉터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할까 망설이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가장 이제 극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가슴 수술을 드리고 싶은데 가슴 수술은 결국은 절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겨드랑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가슴 밑절이라고 하는 밑에 주름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흉터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거의 보면 실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수술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흉터를 가시는 거에 비해서 수술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을 첫 번째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혹은 내가 봐도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물론 이제 거울을 이렇게 들고 보거나 아니면 자세히 보면 보이기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눈에 띄진 않기 때문에 수술들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마 축소도 정상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머리카락 밑에 흉터가 충분히 실선으로 얇게 가려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만족하는 수술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 부작용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흉터에 두꺼워지거나 이제 붉어진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수술 자체를 조금 꺼리게 되는 면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 밑에나 아니면 이제 가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절개하는 부위가 조금 작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마 축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여기 나이를 따라서 길게 절개 부위가 기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은 난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마가 굉장히 많이 좁아진 다음에 머리를 완전히 까고 다닐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흉터가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코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절개선 자체가 조금 긴 건 맞지만 사실 이마 축소를 했을 때 흉터가 눈에 안 띄는 가장 큰 원리는 이 모발에 있거든요. 결국은 머리카락이 흉터를 가려주게 된다는 거죠.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남성분들은 뭐 은폐, 엄폐 뭐 이런 단어들 군대 가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만히 그냥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운동장에 이렇게 내가 누워 있을 때랑 잔디밭에 누워 있을 때랑 굉장히 우거진 수풀에 있는 사람이 누워 있을 때랑은 눈에 띄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만큼 내 머리카락의 밀도라든지 아니면 모발의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흉터는 얼마든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마 축소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흉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눈에 띌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질문 주신 분처럼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 또 약간 이마가 이렇게 좀 더 넓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약간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눈에 다른 분들보다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집에서 본인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모발도 굉장히 여러 단계로 구분을 세분화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 머리카락이 굵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잔머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 밑에는 굉장히 얇은 솜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헤어라인에서 이마로 변하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살리고 어느 부분을 살리지 못할 것인가 자체도 의사가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모발 밀도가 나는 떨어져서 고민이다. 사실 모발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마 축소 수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이마 넓이를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나는 그냥 머리가 요즘 빠지는 중인 것 같아? 혹은 나 원래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 이런 상태에서 오셨는데 수술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그거는 집에서 내가 고민하기보다는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효율적이고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원장님들의 당연히 이제 어떤 수술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피의 상태,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환자의 상태로 먼저 말씀을 주시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환자분의 상태 자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뒤에 내가 이마 축소가 이루어지는 부분의 모발의 상태 충분히 흉터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의 두피의 탄성도가 사실 수술의 효과와 흉터까지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피의 탄성은 뭐냐? 이제 결국은 이마 축소라는 수술은 두피의 부드러움을 그냥 이용하는 수술이에요. 우리가 살을 만져보면 잘 늘어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단단한 분들도 있잖아요. 두피를 이렇게 만져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단단해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부드러워가지고 막 움직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수술의 범위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피 탄성도를 벗어나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많이 줄여지거나 효과가 좋은 것이고 두피가 단단하다면 거기서는 그냥 효과 자체가 조금 적더라도 내가 이 효과 안에서 만족을 할 것이냐 혹은 만족을 안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두피가 단단하면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딱 살을 붙여놨다고 쳐볼게요. 단단하면 다시 돌아가려는 힘 자체가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흉터 자체가 나중에 형성이 됐을 때 다시 벌어지려는 힘 자체가 강해지기 때문에 흉터가 좀 더 두꺼워지거나 혹은 붉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후에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어떤 그 원장님들의 실력에서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요?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의사의 노하우라든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이제 경험의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나중에 흉터가 덜 남도록 이마 자체가 나중에 탁 이렇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봉합하는 과정을 거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절대 다시 벌어지려는 힘 자체가 작용을 하면 안 돼요. 뭐 부드럽건 단단하건 내 두피 탄성도를 있는 대로 끌어다가 딱 붙여놔가지고 수술 직후에는 내가 이마가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피 탄성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힘 자체가 강해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마가 다시 넓어졌다, 뭐 재발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긴다거나 대부분은 흉터가 두꺼워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의사가 가지고 있는 컨셉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마를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두피 탄성도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통증도 적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돌아가지 않게끔 고정을 확실하게 하고 결국은 제로 텐션이라고 표현을 좀 보통 하는데 긴장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봉합을 했을 때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가장 환자분이 효과적으로 이마 축소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나를 고민하는 의사를 만나야 결국은 나중에 흉터가 좀 두꺼워지거나 붉어져서 수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어찌됐건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절제하는 선에서 최대한으로만 잘할 수 있으면 흉터 걱정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제 수술인 거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 자체의 이제 효과가 얼만큼 줄였느냐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저기서 얼마 줄인다는데 여기는 얼마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그런 논점들을 제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덜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대부분 많이 줄여주려는 쪽으로 지금까지 수술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실 이마 축소를 하면 뭐 1.5cm 줄였습니다, 1.8cm 줄였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내 이마 전체에 1.5cm가 정확하게 절개를 통해서 그 피부가 없어지냐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피 탄성을 이용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마 축소를 해서 1.5cm를 줄이려면 무조건 이마에 1.5cm라는 부분이 없어져야 되나요? 두피가 뒤에서 1.5cm만 당겨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개를 해서 갈라지면 벌어지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서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1.5cm를 꼭 줄여야 내가 여기서 1.5cm를 당겨 올 수 있냐는 거죠. 자, 처음에 절개를 쭉 했어요. 네. 이마를 이렇게 절개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냥 절개한 상태로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쭉 하고 조금 양쪽이 벌어지겠죠. 네. 이 벌어진 상태에서 내가 1.5cm를 꼭 제거를 해야 1.5cm가 당겨오는 게 아니라 얘는 살짝 뒤로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1.5cm를 꼭 제거하지 않아도 뒤쪽에서 두피에서 다시 한번 1.5cm를 당겨서 여기다 고정만 제대로 한다면 1.5cm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1.5cm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사실 이게 텐션, 그러니까 긴장도를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방법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구사하거나 할 수 있는 스킬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진 않아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 속에서 긴장도를 줄이고 긴장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흉터가 더 두꺼워질 만한 그런 요소들을 의사가 방지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몇 년 정도의 경험으로는 좀 갖기 어려운 것이고 꽤 다년간의 노하우나 경험이 좀 축적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 과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뭐 수술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여러 가지 혈종, 뭐 피가 좀 난다,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흉터가 무조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실밥 뽑기까지의 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뭐 출혈이 생기거나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거나 깔끔하게 수술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